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Red Roulette, Wealth, Power, Corruption and Vengeance in Today's China가 9월 7일 출간돼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스먼드 섬, 중국명 전동은 미 NPR 방송에 출연해 출판 방해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행방에 묘연했던 전처 뚜안웨이홍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국가에 죄를 짓지 말라면서 출판 취소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동에 따르면 뚜안웨이홍은 자신이 잠시 석방된 상태에서 아들과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뚜안웨이홍은 아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전 남편 선동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뚜안웨이홍의 모친도 홍콩에 있기 때문에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동은 홍콩인들이 자유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치렀다면서 자기도 뭔가 기여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돈에 얽힌 중국 권력층의 내막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동은 전처 뚜안웨이홍이 중국 당국의 통제하에서 이런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자신은 3,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책의 출판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NPR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고위층의 금전 거래 등 고급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뚜안웨이홍과 원자바오 일가의 내밀한 관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원자바오의 부인 짱베일리와 아들 원인송, 딸 원루추는 뚜안웨이홍과 오랫동안 교류했습니다. 원자바오의 부인 짱베일리는 보석의 여왕으로 귀금속 산업의 개척자입니다. 1983년 원자바오와 함께 베이징에 이사온 이후 베이징 지질박물관에 보석 진열실을 열고 보석 광물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또 중국 보석 잡지도 창간하는 한편 중국 내 최초의 보석 감정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992년 원자바오가 공산당 기구에서 일하자 짱베일리는 국유광산공사의 한 책임자가 되고는 각지에서 다이아몬드와 보석을 구매해 판매합니다. 그리고 광산공사의 식위에 있으면서 국가 자금을 귀금속 회사에 투자하고 그 회사의 CEO가 됩니다. 짱베일리는 다이아몬드 회사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관리 지분에 따른 보수도 챙깁니다. 선동은 짱베일리가 단지 돈 때문에 보석에 뛰어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이징 보석 다이아몬드 기업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대규모로 상장된 국유기업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짱베일리는 중국에서 새로운 업종 하나를 창출해 뭔가 원하는 큰 소원을 이룬 것 같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짱베일리는 베이징 불가리 호텔에서 보석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불가리 호텔은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최고급 호텔로 낭만 순정세가 부지를 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 원자바오가 1998년 공산당 직책을 잠시 내려놓고 부총리가 됐을 때 짱베일리는 보석업의 거래자에서 중국 내 주요 보석 감정기구의 주석으로 변신했습니다. 짱베일리는 그 배경을 뚜안웨이홍에게 털어놨습니다. 남편 원자바오로서는 그때가 캐리어상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거래자에서 감정협회의 책임자가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원자바오가 총리가 될 가능성을 감안했던 겁니다. 짱베일리는 이미 보석 거래 사업에서 일가를 이루는데 자기 스스로 그 사업을 대놓고 하기가 꺼려져 뚜안웨이홍을 자기 일을 대신해줄 미래의 완벽한 사업 파트너로 생각했습니다. 원자바오의 아들 원인송과 딸 원루추는 다른 홍얼따이처럼 미국에서 공부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책 내용에 따르면 원루추는 부잣집 딸의 나쁜 버릇이 있어 늘 부모에게 큰 소리로 대들었습니다. 오냐 오냐 하고 키운 탓입니다. 원루추는 월가의 리만 브라더스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가 2008년 금융위기로 도산하자 트럼프 플라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허드슨 강이 바라다 보이는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이후에는 스위스 크레딧의 보스턴 지점에서 일하다 귀국해 베이징의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2013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JP모건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원루춘의 컨설팅 회사에 187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증공 고객을 알선해준 대가로 보입니다. 선동은 이 책에서 원자바오의 아들 원인송은 원루춘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야심만만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사모펀드 투자에 종사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일본 소프트뱅크 산의 SBI 홀딩스와 싱가포르 정부의 타마섹의 투자를 받아 뉴 호라이즌 캐피털을 설립합니다. 선동은 싱가포르 타마섹이 태자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고수여서 싱가포르 정부의 각 국영회사가 원인송의 회사, 장자민 손자의 재단에 투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같은 중공 비즈니스의 불문율을 아주 잘 파악해 쏠쏠한 이익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인송의 사례를 본 많은 중공 지도층 자녀들이 사모펀드에 뛰어들어 싱가포르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또한 내용이 선동에게 귀뜸해 준 바에 따르면 원인송은 사업 방식이 너무나도 과감해 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상장하기 직전에 지분을 투자해 아주 쉽게 돈을 벌었고 다른 사람과 투자 기회를 공유하지 않고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 원자바오의 공적 스케줄도 이용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관련 회사를 시찰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또한 내용은 원자바오 부인 짱베일레와 가까워지자 아들 원인송에게도 충고했습니다. 돈은 충분히 벌 만큼 버니 너무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원인송은 이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증발했던 뚜안의 홍이 4년 만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출판 취소를 요구한다는 20대 당 대회를 앞두고 너무나도 폭발적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최고층의 권력과 돈을 둘러싼 복잡한 커넥션이 모두 등장합니다. 이 책에는 원자바오 가족의 비리뿐만 아니라 원자바오가 미뤘던 순정차이가 낭만 과정, 그리고 역시 홍색 특권층인 시진핑, 왕치산, 후진타오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홍색 가족의 비즈니스가 미국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미중 관계의 숨겨진 내막도 관심거리입니다. 중공 당국이 뚜안의 홍을 시켜 미국에 있는 아들의 신변까지 위험할 수 있다면서 협박하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겁니다. 미국의 스파이를 보내 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조야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시진핑이 개파간 미묘한 관계를 감안해 알면서도 모른 채 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표면으로 떠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룰렛과 같은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랜덤으로 불똥이 튈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